안녕하십니까. 건설 얘기 18화입니다. 오늘은 광안대교를 왜 철강제로 설계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철강제는 바닷물의 염분에 의해 녹이 잘 피어서 다리 수명에 좋지 못하고 또 돈이 많이 든다고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다에 철강제로 건설한 다리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이 콘크리트 다리였습니다. 이런 형편에 광안리 앞바다에 6천억을 들여 약 8km의 국내 최대 철강제를 놓겠다니 부산 지역 사회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게 광안리 넓은 앞바다입니다. 광안리 넓은 앞바다에 광안대교의 현수교를 건설하고 있는 환경의 사진입니다. 요 이제 현수교 연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안대교의 전 구간에 상부 구조체는 이 상부 차가 다니는 상부 구조물은 철강교로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주탑도 철강제고 케이블도 철강제입니다. 앙카레이지 2개하고 기초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강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기 현수교입니다. 현수교의 주탑이고요. 현수교의 접속교입니다. 접속교 여기 보면 상층, 하층 모두 다 철강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밑에 교각하고 교각 기초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강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당시에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토목 기술 분야에서는 철강제로 공사를 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바다 위에 녹이 잘 피니까 수명에도 영향이 가고 공사비도 많이 드니까 철강제로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철강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심정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철강제로 설계를 했냐면요. 첫째는 경제성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공사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하면은 초기 건설 공사비는 좀 적게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 콘크리트 교량, 특히 바다 위의 콘크리트 교량은 50년을 넘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영도 다리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영도 다리가 1934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일정시대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부터 영도다리를 보수하기 시작했고 40년 채 되기 전에 다리가 너무 낡아서 제한적으로 다니다가 큰 차는 못 다니도록 하고 작은 차만 다니도록 제한적으로 다니다가 50년이 채 되기 전에 폐교를 했습니다. 구포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포다리는 바닷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만조 때는 그것까지 바닷물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바닷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년을 못 넘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 콘크리트 교량은 수명을 50년 정도 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안대교를 설계할 때에 수명을 200년으로 보고 설계를 했고 또 금문교와 마찬가지로 금문교는 그 수명을 영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문교의 장점만 따서 만든 이 광안대교는 금문교가 영구적으로 간다면은 광안대교는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는 철강교의 수명을 상당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500년 이상으로 보는 나라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수명을 영구적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안대교도
저는 제때 페인트 칠만 해주고 유지관리만 성실히 해준다면은 금문교나 레인보우 브릿지와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수명을 보아서 철근 콘크리트 교량의 수명이 50년이고 광안대교의 수명을 저는 200년으로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4배 이상의 수명은 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배 수명이 늘어나면은 이 전체 공사비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안대교를 건설하는데 6천억, 준공할 때는 8천억이 들었습니다만은 한 배 늘어나면은 8천억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4배 늘어난다면은 그 이익금은 초기 공사비 조금 더 든 걸 제외하고라도 경제적 이익이 생길 거라 하는 것은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밀 시공입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공장에서 이렇게 광안대교의 상부 구조물을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공장에서 철강제를 가지고 제작을 하니까요, 얼마만큼 정밀하게 제작을 하겠습니까? 볼트 구멍 하나라도 제대로 안 뚫히면은 조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작을 하니까요, 성실한 제작이 가능하고, 이걸 갖다 공장에 제작해갖고 배로 이렇게 운반해서 대행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 교각 위에 설치를 합니다. 요 그림을 봐 주십시오. 배로 싣고 온 걸 갖다가 이 크레인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교각 위에 갖다가 거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밀한 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상부 구조체를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지에서도 규정대로 공사하기가, 콘크리트 작업의 공사하기가 어려운데 바다 위에서 과연 규정대로 성실한 시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밀한 시공을 위해서 저는 철강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강제로 설계를 한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철강제로 설계했고, 둘째는 정밀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철강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전자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선진 외국의 기술자들과 같이 초기 공사비의 그 전략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구조물의 수명을 늘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명이 한 배만 늘어나도 6천억 내지 8천억의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은데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크게 사물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탑 설계를 철강제로 하다를 제목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